8월 31일 토요일 저녁 11시 20분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어제 영상을 하루 쉬었습니다. 주말 전체 영상은 총 5개고 이번 영상 2차 전지는 바닥인가? 요거 본 다음에 오늘은 2번까지 보세요. 다음 영상이 LG엔솔부터 성광밴드, 그리고 세 번째 영상은 우리의 ST팜을 포함한 바이오 특징주, 네 번째 영상은 그 비만 관련주들을 한번 쭉 보자고 하시길래 적어주신 종목들을 모두 넣었습니다. 얘네들이 전부 비만 관련주래요. 대봉 LS, 그건 요총 종목에 넣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 전체 영상이 요총 종목 GS 글로벌부터 전부 넣었죠. LG전자, 드림텍, 대봉 LS, BH, 삼성중공업, 셀트리온, 애경케미칼, 태성, 티웨이 항공, 한빛 레이저 다 넣었으니까 이렇게 주말 5개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본인의 보유 종목이나 관심 종목이 아니시더라도 우리 채널의 영상들은 그래 차트 메커니즘에 관한 영상이니까 영상을 보시게 되면 본인의 다른 관심 종목이나 보유 종목에 그대로 적용시켜 볼 수도 있고 다른 종목을 매매하시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이번 영상 제목은 2차 전지는 바닥인가? 더블맨, 포스코홀딩스 이제 바닥이라는데 그냥 일단 들어가 볼까? LG화학, SK이노베이션도 지금 바닥이래. 지금 들어가 볼까? 아니 이거 말한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네? 네. 제가 그래서 썸네일 부제로 밑에다가 바닥에도 기준이 있다. 그냥 임의대로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이건 지금이 바닥이에요. 지금 바닥에 닿았습니다. 바닥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말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차트적 기준이 있어요. 이거 늘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준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끊임없이 우리 채널에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또 외치는 구호가 있죠? 뭔가요? 북한에 돈 보내면 간첩. 북한에 돈 보내면 간첩이죠. 이게 주식도 일상생활에서도 일단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지. 바람 피면 나쁜 놈이잖아요. 나쁜 놈, 나쁜 년. 거기다 대고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요. 이런 감정적 호소에 선동당하지 말기를 바라면서 바닥도 그렇지 원칙적으로는 꼭지나 바닥을 임의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여기는 바닥이에요. 이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래 차트적 바닥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론 단기로는 RSI 3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단기 바닥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각각의 여러분들이 보시는 보조지표나 차트에서 바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포스코홀딩스는 뭐가 있나요? 보통 일반적으로 단기 바닥이라고 하는 게 30 이하, 25 이하 RSI 그런 것들도 있고 아니면 흑산병, 적산병으로 음봉 3개가 나오면 내년부터 양봉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뭐 있어요? 크게 3번 하락하면 상승할 수 있다. 이거 교육 영상 그건 보셔야 되겠구나. 크게 3번 하락하면 상승의 초입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라는 교육 영상이 있거든요. 우리가 현대미포조선을 매수했던 메커니즘, YG엔터테인먼트를 매수했던 메커니즘과 같은 내용들이니까 그 영상을 보시고 예전 내용이에요. YG엔터는 지금 워낙 많이 꼬라박았으니까 그 영상, 그 교육 영상을 영상 말미에 넣어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보세요. 아셨죠? 네. 그럼 포스코홀딩스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RSI는 지금 50에 이르렀기 때문에 바닥이 아니고 설마 월봉으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바닥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블맨 너 은근 웃긴다. 왜요? 네가 위메이드는 얼마 전에 바닥이라며? 네. 위메이드는 바닥이에요. 못 올라가도. 아니 이게 브라질은 축구를 잘하는 나라죠. 우리나라랑 경기를 해서 우리나라한테 한번 졌다고 해서 브라질이 축구를 못하는 나라는 아니에요. 그럼 세계 최대 월드컵 우승 국가니까. 위메이드가 지금 당장 상승을 하지 못하더라도 위메이드는 바닥이에요. 더블맨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냐고. 그러니까 지금 하려고 하잖아요. 들어보세요. 우리 채널 초창기 때 영상들을 보시면 제가 화면에
이동평균선뿐만 아니라 매물대 차트를 깔아놓고 그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기억나시죠? 뭐 지금 가서 보셔도 돼요. 2020년도 초창기 때 우리가 채널이 생기고 초창기 때는 매물대 차트를 기본적으로 차트에다 깔아놓고 영상을 올렸었는데 여러분들이 눈 아프다고 복잡하다고 더블맨 너 모니터 하나야? 2개 아니야? 3개인데요? 아 그럼 옆에다가 띄워놓고 해. 아 눈 아파. 뭐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따로 옆에다가 그냥 띄워놓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은 최대한 깔끔하게 보는데 매물대 차트라는 게 있어요. 모르세요? 들어는 보셨죠? 네. 매물대는 뭐예요? 그래. 거래되는 물량의 총합. 아예 어려울 게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뭐 포스코홀딩스의 월봉을 보면 여기 2023년 7월달 월봉에 거래량이 가장 많죠. 최근으로 치면 뭐 역대급이네요. 뭐 상장한 일의 전체를 봐도 여기에 거래량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거래량으로 보면 그 캔들에서의 거래량만 확인할 수 있는 건데 매물대 차트라는 거는 가격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캔들이 이런 양봉이 생겼는데 여기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어. 그런데 그 거래량이 여기 꼭지 부근에서 많이 터졌는지 거래량이 여기 바닥에서 많이 터졌는지 이거를 알 수는 없잖아요. 거래량만 보고서는. 그냥 거래량이 이 캔들에서 많이 터졌다. 이것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거래량은. 그지? 이 꼭지 부분 거래량에서 이 가격대에서 많이 터졌는지 이 바닥 부분 거래 그 뭐라 그러지? 가격대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는지는 알 수 없다. 그래서 매물대 차트는 어떤 가격대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 거래되는 물량들이 많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차트다. 이게 도움이 되죠. 보통은 매수할 때 도움이 돼요. 이거 예전에 다 했던 건데. 자, 키움증권 HTS 화면을 보시면 여기 클릭. 그러면 봉 차트 밑에 셋, 넷, 5번째 매물대 차트 클릭하면 이렇게 매물대가 떠요. 그러니까 이 가격대에 많이 뭐 일반적인 표현으로는 쌓여져 있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매물대 차트를 보는 이유는 우리가 거래량으로는 알 수 없는 어떤 가격대에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는지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차트가 되겠다. 이거 지우려면은 매물대 차트를 지우고 싶으면 그냥 봉 차트 다시 클릭하면 돼요. 봉 차트를 다시 클릭하면 매물대 차트는 지워지고 다시 매물대 차트를 클릭하면 이게 생긴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는 얘를 깔아놓고 이걸 여기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왔다 갔다 하면 이 기간에 따라서 매물대의 양이 완전히 변화되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어디에 많이 쌓여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 그 거래 기간에 따라 다른데. 이걸 이렇게 보는 애들도 있어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래서 매물대 차트를 내가 매매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렇지. 처음으로 전부 다 깔아놔야 돼요. 상장한 일에 처음부터 모든 차트를 다 볼 수 있게 깔아놓고 어떤 자리에 매물대가 많은지를 확인한다. 그래서 매물대가 가장 많은 자리를 돌파할 때는 매수 타점도 돼요. 우린 몇 칸으로 제가 해놨어요? 저는 7칸으로 해놨어요. 1칸, 2칸, 3칸, 4칸, 5칸, 6칸, 7칸. 이게 7칸이 원래는 클래식한 매물대 차트의 칸수인데 원래 여러분들 보시는 키움증권 차트에는 10칸으로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칸을 조정하고 싶으시면 더 세밀하게 가격대를 세밀하게 보고 싶으시면 여기 매물대 더블 클릭하면 이게 떠요. 가격 차트 설정, 포스코홀딩스, 유형, 속성, 기준선 해서 여기 유형에 보면 매물대 수가 저는 7로 해놨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이걸 조정하지 않으면 10으로 돼 있어요. 10칸으로. 이렇게 10칸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
가격대를 좀 더 세분화하고 싶으시면 이거를 20개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자세하게 볼 필요가 없어요. 매물대는 그냥 크게 보는 거예요. 크게. 그래서 저는 옛날 사람이니까 키움증권은 10개로 돼 있어요. 저는 그냥 7개 크게. 여러분들은 10개로 놓고 보셔도 돼요. 7개나 10개나. 그지? 그러면 포스코홀딩스는 어디까지도 떨어질 수 있어요? 가장 많은 매물대였던 여기까지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포스코홀딩스가 10만 원까지 오면은 그때부터는 네, 얘는 지금 바닥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가장 많이 돌파된 이 매물대, 쌓여있는 이 매물대까지가 여기가 바닥이에요. 아니, 대놓고 바닥이라고 말하려면. 그래, 지금은 포스코홀딩스가 바닥이라는 어떠한 시그널도 없어요. 아니, 도대체 뭘 보고 포스코홀딩스를 바닥이라는 거예요? 또 산다고? 오케이? 삼성 SDI도 상장한, 이거 중간에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여기 화살표 클릭해서 얘가 상장한 이래를 다 봐야 돼요. 그러면 삼성 SDI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오면 바닥이라고 해도 돼요. 10만 원 조금 넘는. 또 LG화학도 가장 많이 거래가 된 가격대는 여기에요. 아직도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이것만 매물대로만 보면. 에코프로도 네, 여기죠. 35,000원까지. SK이노베이션도 얘는 매물대로 보면 매물대 상단에서 걸려있는 경우 혹은 하단에서 걸려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매물대 차트로 보면 SK이노베이션은 거의 바닥에 다다랐다고 보여요. 네, SK이노베이션은 매물대 차트로 보면, 그러니까 이게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바닥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근데 우리가 보통 매물대 차트는 바닥을 찾기 위해서 보는 차트가 아니라, 그렇죠, 가장 많이 쌓여있는 매물대를 돌파하게 되면 걔는 쭉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쪽에 압도적인 그 경우에 많이 쓰이는 거죠. 압도적인 경우로 많이 그런 쪽으로 쓰이는 거지, 바닥을 찾기 위해서 매물대 차트를 보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위메이드, 그렇지. 위메이드가 여기 가장 많이 쌓여있는 매물대까지 내려와서 우리가 위메이드는 바닥이라고 제가 했던 거예요. 근데 보통 여기가 깨지면 이제 매물대 이 하단까지도 내려올 수 있죠. 구름대 하단처럼 매물대 하단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매물대 차트는 바닥을 찾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는 매수하는 데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 근데 아무튼 다시 봉 차트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포스코홀딩스나 다른 2차전지 관련주들처럼 한번 시세를 줬다가 엄청 많이 하락한 종목을 신규로 들어가려면 또 여기서 나오죠. 기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이동평균선 241선은 넘어야 되고, 그리고 그래, 구름대를 넘어야 돼요. 이건 제 개인적인 더블맨의 주장이 아니잖아요. 네. 한번 시세를 줬다가 구름대 밑으로 꼬라박은 종목을 구름대 돌파하기 전에는 쳐다보지도 말라잖아요. 누가? 일목균형표를 만든 사람이. 일목균형표상의 구름대는 제가 늘상 얘기 드리지만 매매하는 입장에서, 차트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무시하면서는 할 수 없는 클래식한 보조지표이기 때문에, 그래, 포스코홀딩스 일봉으로 한번 보실래요? 이동평균선 241선 넘어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어. 더블맨 지금 바닥이라는데? 아니,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바닥이라는 차트적 근거가 뭐냐고요. 앞으로 2차전지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요. 막 울고불고 날뛰면서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건 나쁜 놈이라고요. 예를 들자면 그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고. 또 삼성 SDI도 241선 위로 올라와야 돼요. LG화학도 241선 위로 올라오거나 혹은 구름대를 넘거나. 얘는 구름대 아직
구름대가 넘어가게 되면 뭐 이런저런 것들을 고려해서 신규로 한번 들어가 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죠? LG화학은 우리가 이전에도 요 라인을 넘으면 신규로 들어갈 만하네요. 그랬어요. 근데 못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지. 그 다음 에코프로. 그렇죠. 더블맨, 에코프로는 구름대를 넘었는데도 왜 떨어지는 거야? 에코프로가 언제였냐면 이때 올 3월 달에 구름대를 한번 넘었었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구름대를 넘었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우당탕탕 매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는 볼 수 있는 거죠. 관심을 가지고. 뭐 우리는 기본적으로 에코프로를 하진 않지만 그런데 당시로 돌아가 보면 어때요, 모양이? 그래. 이 각도로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내려왔다가 둥그렇게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는 못 나가요. 내려오는 각도랑 올라가는 각도가 비슷하면 얘는 못 간다고 보기 때문에 얘를 때려 죽여도 사고 싶으면 앞에 있는 이 언덕을 넘어야지만 살 수 있고 이렇게 둥그렇게는 못 가잖아. 그치? 그래. 그러니까 기본적인 차트 메커니즘들이 숙지가 되어 있어야지 각각의 경우에 대입해서 적용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에코프로도 안 해요.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은 아까 월봉으로 봤을 때 매물대 차트를 보게 되면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네, 매물대 차트는 상장한 이래 모든 차트를 다 깔아놓고 봐야지만 의미가 있어요. 네, 네, 이걸 시시각각 이렇게 놓고 매물대가 여기도 많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건 다 놓고 깔아놓고 봐야 돼요. 상장한 이래 모든 차트를. 그러면 얘는 일단 매물대 가장 많이 거래된 매물대의 하단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얘는 바닥이라고는 볼 수 있겠네요. 매물대 차트 기준으로는. 하지만 일봉으로 보면 역시나 얘도 이동평균선 241선 미치고 구름대도 넘지 않았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 삼성 SDI, LG화학, 에코프로, SK이노베이션이 많이 하락했다 하더라도 신규로 지금 들어가는 것은 무리다. 더블맨, 그럼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끝이야? 아니 좋다니까요. 포스코홀딩스는 연봉으로 커비밴드 메커니즘이에요. 자, 연봉을 보면 어때요? 그래, 늘 얘기 드리지만 지난주에도 한 5번은 얘기한 것 같은데 연봉으로 봤을 때 이동평균선 5선을 깨지 않은 상태로는 얘의 상승 동력이 깨졌다고는 보지 않는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는 이때 작년에 우린 여기를 넘지 않기를 바랬어요. 76만 5천 원. 왜? 그래.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각도가 더 급하죠? 이렇게 가는 애가 여기를 넘지 않고 조정을 받았다가 빵 쏘면 이건 연봉상 커비드 핸들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모양이 뭐가 있어요? LNF의 월봉. 연봉상 커비드 핸들 모양이라서 네, 포스코홀딩스는 당연히 월봉으로 보면 요 모양이죠. 요렇게 내려왔다가 얘가 올라가는 애가 여기를 넘으면 안 좋아요. 넘지 않고 쉬었다가 빵. 그럼 많이 갈 수 있죠. 포스코홀딩스는 연봉상 커비드 핸들이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서 결론은 바닥이란 말을 입 밖에 꺼내려면 차트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하다못해 RSI가 30 밑으로 내려가든지 그렇잖아. 매물대 차트에 닿아 있던지 뭐가 있어야지 바닥이란 말을 하는 거지. 그냥 여러분 2차전지 바닥입니다. 으라차차 지금의 매수 타이밍입니다. 이거는 그냥 영상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소재거리로서 그냥 이목을 끌기 위한 타이틀이지 구체적인 근거는 많이 미약하다. 잘 가지고 계세요. 지금 2차전지에 물려 계신 분들은 뭐 신규로 매수할 만한 자리가 오거나 뭐 물 탈 수 있는 자리가 오게 되면 영상을 올리겠죠. 왜긴 I'm a YouTuber. 네? 유튜버가 그런 거 올려야지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지만 지금은 전혀 그럴 만한 내용이 없으니 지켜보면 되고 다음 영상에서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매물대에 대한 요거 보세요. 더블맨, LG엔솔은 2차전지 관련주인데? 뭐 그런데요. 근데 얘는 왜? 그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다른 건 아직 바닥이 아니고 뭐 당장 살 수 있는 모양이 아닌데 왜 LG엔솔은 또 달라?
이건 최근에 영상 2개나 올렸었는데 단독 영상으로도 올리고 목요일 날도 올리고 안 보셨어요? 그럼 그 영상을 보시면 되겠네. 일단 바로 이어서 얘네들 보고 오늘은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교육 영상 보세요. 안 보신 거면.